과연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는 코로나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고 반대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똑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은근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어느덧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처음 발생하였고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는 건 2020년 3월 11일이었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5년을 돌아보며 이 채널의 핵심 주제인 프로바이오틱스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인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반 감기나 독감을 제외한 코로나19에 국한해서 진행되었던 연구 논문들을 가지고 과연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2023년에 발표된 시스테믹 리뷰 논문, 즉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발표되었던 23개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분석했던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정된 23개의 논문을 보면 그중 세포실험 논문이 6편이었고 인체 시험은 17편이었습니다. 세포실험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대부분의 인체 시험 결과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1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한 효과는 증상의 조기 완화, 입원율 감소 및 입원 기간 단축 등이 있었고요. 그중 3개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2편의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는 코로나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고 반대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똑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익한 균 그룹에 속한 균이더라도 어떤 스트레인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균주의 배합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서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리뷰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효과를 보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균들을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대부분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에 속한 균들이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염증 반응 조절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었고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주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논문 중 코로나로 인한 환자의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킨 프로바이오틱스 포뮬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2020년 3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 환자들에게 더 심각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에서 나이든 환자들의 사망률이 유독 높았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들의 85%가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면역학자이자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자인 드시모네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배합을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섭취시켰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드시모네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를 개발한 분이신데요. 코로나 환자가 사용했던 것은 이 드시모네 교수가 개발한 슬랩51이라는 새로운 포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중증의 환자들, 즉 증상이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의 마스트로야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70명의 중증의 코로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슬래피프톤 프로바이오틱스 포뮬러의 효과를 연구했는데요. 이 중 42명은 기존 약물 치료만 받았고 나머지 28명은 동일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환자에게서 설사를 포함한 소화기 관련된 문제가 빠르게 완화되었고 호흡 부전의 심각도, 중환자실 입원 기간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2020년 Frontiers in Medicine이라는 논문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확인한 이 연구진은 중증 코로나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프로바이오틱스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논문을 2021년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의 사망률이 섭취하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 무려 3배 정도 감소하였고
중환자실 입원율도 섭취하지 않는 그룹보다 월등히 낮았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Frontiers in Nutrition이라는 학술지를 통해서 2021년 발표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21년 뉴트리언트라는 학술지에 슬랩51의 작용 기전을 규명한 논문이 발표되는데요. 연구진이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코로나 환자 69명을 분석한 결과 프로바이오티스를 섭취한 그룹에서 산소 필요량이 감소하고 산소 분압, 산소와 헤모글로빈, 산소 포화도가 유의미하게 증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인체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증상을 완화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기전이었다는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전을 Oxygen Sparing Effect, 산소 절약 효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효과도 살펴보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많은 환자들은 감염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피로와 brain fog, 한글로 번역하면 뇌안개와 같은 머리가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long COVID라는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코로나19 감염이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나클라 의대의 가브리엘 데토레 교수팀은 코로나19 치료 시 프로바이오티스를 섭취했던 사람들과 섭취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티스를 섭취했던 24명의 환자와 섭취하지 않았던 34명의 환자를 6개월 후에 어떤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았던 환자의 91%가 여전히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환자는 41%만이 만성 피로 증상을 보여서 그 차이가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비섭취군의 만성 피로 환자 중에 극도의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29.4%나 돼서 중증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 당시 환자 혈청을 분석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에서 에너지 경로에 관여하는 아르기닌, 아스파라긴 같은 여러 대사산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것이 만성 피로를 예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19의 증상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바이러스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이후 언젠가 또다시 우리를 위협할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장내 세균을 건강히 가꾸는 것이 균형 잡힌 면역 체계를 갖추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